수익을 만드는 진짜 공식, 주식 공식입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제가 언급을 한 이후 30%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2분기가 바닥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포트폴리오를 10개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한두 개 정도는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혹은 언제 어느 타이밍에 변경이 되는지는 텔레그램에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텔레그램에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7월 27일 날 상승의 세 가지 모멘텀이라는 타이틀로 얘기를 해드렸죠. 그리고 7월 30일에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노져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1일 제가 중간에는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갖고 못했고요. 8월 11일부터는 수급이 제대로 붙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코스모 신소재가 거의 6%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쪽은 매도를 하고 기관 쪽은 매수를 했는데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실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025년의 실적이 2024년 대비 하향 조정하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역시 그렇고요. 당기순이익 역시 3분의 1 토막이 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2026년부터 확인을 해보게 되면 매출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역시 사상 최대의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그것보다 좀 부족한 모습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배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2027년까지 2배. 그러면 이 실적만 보게 되면 10배가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는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영업이익도 역시 48에 32죠. 4배가 증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2배가 증가를 하죠. 그러면 원래 기준으로는 8배에서 10배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올라가야 된다는 게 정상인 거예요. 2분기 실적이 이번에 나오면서 영업이익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기순이익은 긍정적으로 봤고요. 2025년 3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5배가 올라가죠. 5, 25니까. 근데 이거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30%를 제외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7.5% 정도 배죠. 배가 아니라 억이죠. 17.5천억을 기록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이것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3배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영업이익보다 당기순이익이 더 나온다라는 가정을 확인을 해봤을 때 최소 당기순이익도 20억 이상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4분기에는 역시 영업이익이 더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30%를 제외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30억이 돼요. 그러면 2분기가 가장 저점으로 턴어라운드는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시각을 보게 되면 3분기보다는 4분기부터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게 되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실적이 발표가 된 후 두 곳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SK증권에서 나왔고요. 흥국증권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SK증권 역시 본격적인 반등은 4분기라고 얘기를 했고 흑자 기조를 간신히 유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흥국투자증권은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3분기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목표 주가를 하향을 했으니. 그런데 실적이나 차트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실적을 보게 되면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가 진행된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같이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미 턴어라운드는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닥을 다지고 2분기, 3분기가 시작되는 최근 7, 8월의 흐름을 보게 되면 35,000원을 전후로 상승이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는 역시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코스모시 소재는 기관 쪽에서 매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단점으로 하나가 있었던 게 재무구조였죠. 포스코 그룹 자체적으로 원래 3천억 규모의 자금 조달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스모 그룹을 통째로 잡히면서 이 3천억이 그대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재도 역시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코스모 그룹 자체가 유동성 위기에 처했을 때 구원투수로서 등판을 했던 SGP가 지속적으로 자금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스모 그룹의 경우는 2분기를 저점으로 2차전지 업황은 회복세를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망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내용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2027년에 기준으로 봤을 때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이 있었죠. 근데 영업이익이 2027년까지 8배 증가를 하고요. 2027년에 당기순이익은 10배가 증가를 하죠. 그러면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29,000원에서 10배에서 8배 수준이라고 보게 되면 그냥 넉넉하게 3배 잡으면 되겠죠. 그쵸? 여기에서 보게 되면 3만원을 저점으로 3배면 저는 이전 고점이었던 24만원 부근 때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사상 최대의 실적은 아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제가 정말 보수적으로 2027년까지 봤을 때 저는 18만 원이라고 봐요. 그럼 적어도 지금부터 3배는 유지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우리가 3년 동안 적어도 2년 6개월 동안 이 종목을 끌고 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수 매도가 항상 필요한 거고요. 뭐 미국의 경우는 들고만 있어도 주가가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우리나라 아시죠? 샀다 팔았다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타이밍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진정한 3배인지 진정한 5배인지를 결론을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앞서 언급을 드렸던 대로 그냥 2년 6개월 들고 있으면 3배입니다. 하지만 매수 매도를 반복을 하게 되면 저는 5배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확인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주가가 올라갈 때는 매수를 하는 게 맞죠. 여기를 저점으로 주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추가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저점에서는 역시 매수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걸 확인해 보게 되면 이때는 몰랐을 수도 있죠.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몰랐을 수도 있다라는 건 조금 교육이 부족하신 분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전에 저점으로 형성이 됐고 상승을 했고 저점으로 이렇게 밀릴 때 이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추세 전환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이전에 지지 나왔던 것에서 비중 축소가 조금 이루어져야 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몰랐어요. 여기까지는 몰랐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왜 가정을 하냐면 여기가 바닥이고 여기까지 밀릴지는 아무도 몰랐던 거죠. 왜냐하면 29,500원을 하향 조정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때는 조금 달라졌어야 돼요. 조금 달라졌어야 되는 게 여기에서는 또 한 번 밀릴 수 있겠다. 왜? 저항을 완벽하게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봤을 때 이미 여기에 있는 상승 추세는 우리가 여기까지만 봤을 때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주변에서는 당연히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는 거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 매수 타이밍은 맞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변수가 있는 거죠. 왜? 이전에 저항이 형성이 되어 있는 가격을 뚫고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단기지만 일부 비중 축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정을 받으면서 여기에 완벽한 매수 타이밍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본격적인 랠리가 이어지는 거고, 그 다음날 저항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때는 당연히 들고 가야죠. 저항을 돌파를 했으니. 그 다음이 여기였는데 여기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고 밀렸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 타이밍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해드리는 건 이제 세 번째 저점 부근이 오면 매수 타이밍이 나오는 건데, 지금 단기적인 추세 한 번만 그려보게 되면 여기에서 이렇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서 고점이 이렇게 하나 잡혔습니다. 그렇죠? 이 고점건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가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가격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는 여기였단 얘기예요. 이때 비중 축소를 했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죠. 단 이 저항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할 자신이 있었다면,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면 저항을 확인을 했을 때 비중 축소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웠을 뻔한 거죠, 이때는. 그리고 본격적인 랠리가 또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는 제가 생각하는 건 올라가다가 비중 축소를 해야 될 시기는 이미 뛰어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 저항으로 또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 5만원 전후가 저항인 거죠. 이 5만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은 큰 무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금리 인상 미국의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것 때문에 변수는 존재를 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될 가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가격을 지키면 여전히 저는 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6만원 전후까지. 그러면 이때는 다시 한번 비중 축소를 하는 게 옳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지를 체크를 한번 계속 해봐야겠죠.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으니 일단은 지금은 들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떻게 됐든 제가 7월 27일 날 처음으로 추적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현재 30% 정도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라는 걸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상승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정을 받을 때 언제 매수, 매도 요거를 반복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린다라고 언급해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텔레그램 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 드리자면 유튜브에서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더보기를 통해서 요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떠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 이용하실 혜택을 선택해 주세요. 분석, 대응 전략 이거 있죠. 매수 매도 분석.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까지 얘기를 해드리냐면, 방금 수정을 했는데 뭐 2차전지는 쉬는 날이 맞다라고 얘기를 쭉쭉쭉 해드렸고요. 8월 14일의 경우는 특별한 이슈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PNT 일단은 매수해도 괜찮고, 에코프로 5%까지 매수해도 되고, LG노텍 뭐 이런 얘기를 쭉쭉 해드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제가 관리하는 해드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뭐 걸어 나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PNT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차트 하나만 바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37,000원 50원에 매수하라고 걸어 놓으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단타 종목도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링크를 이렇게 누르시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나오죠. 그러면 신청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익을 만드는 진짜 공식 주식 공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